한국에서 유명세를 타 많은 돈을 벌고 그 인기를 가지고 고국인 중국으로 돌아가선 한국욕, 혐한을 엄청 하더니 양심도 없게 다시 한국으로 입국해 그건 내 진심이 아니었다라며 핑계대고 또 한국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중국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위안.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에 자주 얼굴을 비췄던 패널인데요. 한국에서 살고 있는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이 패널로 참여해 이슈되는 안건들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방송을 했으며 지금도 유튜브에선 이 방송의 하이라이트들이 알고리즘에 의해 노출되고 있죠. 사실 그 안에서도 장위안은 전형적인 중국인, 즉 중국이 최고다, 하나의 중국, 중국몽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 때문에 다른 패널들의 눈총을 받거나 시청자들에게 비판을 받은 적도 다수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 중국으로 돌아갔던 장위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했던 많은 방송으로 유명세를 얻었다고 했었죠. 그 인기를 이용해 중국에서 나름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듯 보여지는데요. 본인의 틱톡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갑자기 이놈이 혐한 발언, 한국을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내용이 뭐냐? 한국이 중국의 역사를 베끼고 중국의 문화를 뺏어갔다라는 또 그 말도 안 되는 주장. 여기 기사를 통해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그는 이렇게 본인의 방송에서 짓거려댔어요.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치는 것에 관해서 묻겠다. 명나라, 송나라 때 황제 옷을 입고 한국으로 돌아가 한국의 궁을 한번 돌아보겠다. 마치 시찰 나온 느낌으로 지하철을 타거나 번화가 왕궁을 다니면서 중국 남자 복식의 아름다움을 선보이겠다. 한국에서 아무나 붙잡고 확인해서 3대, 4대째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조상의 상당수가 중국인이다. 한국 언론이 이것을 마음대로 보도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자, 이런 말들. 한복은 원래 중국 것이다. 김치는 원래 중국 것이다. 한국의 역사는 중국의 일부다.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 뭐 대충 이런 느낌의 발언이 아닐 수가 없는데, 자, 명나라 송나라 때 황제 옷을 입고 한국의 궁시찰을 나간다라고 하는 저 발언에서 우리는 전마가 가지고 있는 뚜렷한 중국몽 사상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본인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의식을 했는지 한국의 언론이 이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더라. 그런 뭐랄까 센 척을 하고 있던데, 자, 한국에 실제로 입국을 한 장위안, 갑자기 이거는 내 본의가 아니었다라고 100%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려 저딴 말을 내놓고 한국이 무슨 슈발치 금고인 줄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방금 한국에 도착해 일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우리 팀원에게서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한국 실시간 검색어에 혐한 발언이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다. 솔직히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 사실 그 말들은 내 본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수많은 한국에서의 업무 계획과 기회가 모두 취소됐다고 들었다. 이 일을 잘 처리하고 싶다. 그러니 내게 시간을 좀 달라. 내 진짜 속마음을 표현하고 싶다. 자, 진짜 뒤통수를 한 대 후릴 수도 없고 정말 지금 장위안이 당황하는 이유는 자신이 벌 수 있었던 돈을 못 벌게 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 게다가 외모도 괜찮으니 일거리가 끊이지 않았을 테고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갑자기 본국에서 혐한 발언을 한 게 알려지고 그 때문에 한국에서 본인의 일들이 전부 틀어지니 한국에서의 모든 업무가 취소되거나 없어지니 지금 그게 아까운 거라고요. 너무 괘씸하지 않습니까? 앞뒤가 다른 이중성, 꼭 민주당 패거리들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저 장위안이라는 사람의 사상, 생각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비정상회담에서의 모습을 봐도 그리고 이번 사건만 들여다봐도 저 중국몽에 쩌든 저 사상은 사실상 바꾸기가 불가능해요.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일할 기회가 언제든 다시 올 것이라고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진짜 양심은 어디 개나 줘버린 것 같습니다. 한국을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더니 한국에 와서 돈을 벌겠다라고 마음먹은 저 발상이 진짜 정상인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정말 힘들죠. 돌 안 맞으면 다행인데 저거. 결국 한국에서 영영 일할 기회를 놓치게 되면 저 많은 중국으로 돌아가 한국에서의 이 일을 더 이슈화시켜서 혐한을 이용해 중국에서 돈을 벌며 여전히 한국을 욕하고 비난할 사람으로밖에 저는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한국에 쳐 들어오지를 말았어야지. 욕하고 비난을 하면서 어떻게 다시 한국에서 한국 돈을 벌려고 해. 장난 똥 때리는 것도 아니고. 자, 이런 중국인 출신 연예인들이 뒤통수를 친 역사는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즉 한국에서 확 뜨고 돈, 명예만 가지고 튄, 그리고 그 유명세를 이용해 중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소위 말해서 뒤통수죠. 예전 슈퍼주니어 그룹 중에 한경이라는 mem버가 그랬었고요.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뜨자마자 바로 중국으로 튀어버린 걸그룹 우주소녀의 성소라는 애도 그렇고, 엑소라는 그룹에서도 팀 내 중국인 3명, 루한, 크리스, 타오라는 중국인들이 연달아 팀을 탈퇴해서 중국으로
중국으로 되돌아갔고요. 현재는 모두 중국의 탑스타가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엑소라는 그룹의 인기를 등에 업고서 말이죠. 이들은 하나같이 마치 목적이 이것이었다라는 것 마냥 K-팝이 아시아에서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잘하면 세계로까지 진출이 가능하다 보니 잠시 한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인기를 얻게 되면 팀이나 소속사에서 무단 탈퇴를 하거나 바로 중국으로 런을 해서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이런 행태들을 보여주고 있죠. 방금 저 장유한이라는 사람도 가수는 아니지만 한국에서의 방송활동 유명세를 기반 삼아서 돈, 명예를 얻고 정작 중국으로 돌아가선 돈과 명예를 얻게 해준 한국을 욕해버리는, 근데 마치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것 마냥 갑자기 한국에 다시 들어와 내 진심은 그게 아니었다라며 질질 짜는 액션을 취하는, 네 진심은 벌 수 있는 돈이 날아가서 슬픈 거 그거 하나겠지. 자, 이 중국인들의 이중성 그리고 거짓말, 뻔뻔함이 마치 민주당을 보는 것 같아서 여러분께 소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에서 유명세를 타 그것을 이용해 돈을 벌고 본국으로 가서는 한국을 비하하고 한국을 강도 취급하는 이런 삐뚤어진 중화 사상을 가진 이런 이들은 효과적으로 좀 거르는 시스템이 연예계에서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시아인티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